우리는 1초라는 가장 짧게 느껴지는 시간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1초란 심장이 한 번 뛸 때 걸리는 시간이자 차분하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시간이며 눈을 깜빡이는 찰나이자 평범한 걸음으로 한 발 내딛는 시간이기도 하고 학교에서 줄 맞출 때 외치는 하나 둘의 구령소리나 짧은 종소리, 방의 스위치를 켤 때 나는 딸깍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이 1초라는 감각의 단위를 100분의 1로 또 그걸 다시 100분의 1로 줄여가며 세상을 관찰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세상이 보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의 사고 실험을 함께 해보려 합니다. 세상을 조금씩 슬로우 모션으로 느리게 만들면서 현실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한 1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엔 0.01초, 그리고 0.0001초 이렇게 점점 짧은 시간 단위로 들어가 볼게요. 그때마다 평소에는 절대 눈에 보이지 않던 놀라운 장면들이 펼쳐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 극한의 최하층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애초에 시간이라는 것에도 최소 단위라는 경계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물질에 한계가 있는 것처럼 시간에도 그런 한계가 있는 걸까요? 고대에는 데모크리토스나 레우키포스 같은 이들이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는 원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은 전자, 중성미자, 광자, 글루온 같은 소립자들이 이야기되고 있죠. 또 현대 물리학에서는 가장 짧은 길이가 바로 플랑크 길이이며 그 값은 10⁻35제곱미터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보다 더 작아지면 크기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궁극적인 경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간에도 그런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보다 더 작아지면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버릴지도 모를 그런 최소 단위가 존재할까요? 그리고 시간이 의미를 잃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미리 살짝 스포를 하자면 네, 그런 한계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1초)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직관적인 시간의 세계. 여기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것들 뿐입니다. 심장박동을 비롯한 몸속의 생리작용은 대부분 초 단위로 측정되는데요. 우리의 집중력이나 대화조차도 이런 리듬에 맞춰 이루어지며 말과 말 사이의 간격도 대체로 1초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직관적으로 1초를 현실 세계에서 사용하는 가장 작은 시간 단위로 선택했던 거죠. 1초는 말하자면 현실 속 시간의 세포이자 우리가 삶의 흐름을 느끼는 데 있어 기본이 되는 단위인 셈입니다. 이 1초라는 개념은 고대에서 중세에 이르는 천문학의 전통 속에서 자리 잡아왔습니다. 당시의 천문학자들은 1시간을 60개의 분으로 나누고 그것을 라틴어로 파르스 미누타 프리마, 즉 첫 번째 작은 부분이라 불렀으며 다시 그 1분을 60개의 초로 쪼개어 파르스 미누타 세쿤다, 두 번째 작은 부분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이 라틴어 표현에서 유래해 세쿤다, 초, 세컨드라는 말은 1시간의 두 번째 작은 부분이라는 뜻으로 생겨난 것이죠. 이후에는 길이가 약 1m인 진자시계의 반주기를 1초로 간주하는 관습이 퍼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1초란 세슘 133 원자의 바닥 상태에서 두 에너지 준위 사이를 전이할 때 방출되는 전자기파가 91억 9263만 1770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자면 이 정의도 어디까지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최소 시간 단위에 맞춰 설정된 것일 뿐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100배 느리게 움직여 볼까요? 0.01초 멈춰버린 세계. 찰칵! 방금 전까지의 1초가 이제 100분의 1초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가던 세상이 거의 정지해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조차도 이 짧은 순간 동안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고작 27cm 남짓에 불과하죠. 이런 세상에선 F1 경기를 보던 관중들도
지루함에 못 이겨 하품이 나올 정도일 거예요. 축구 골키퍼라면 페널티킥으로 날아오는 공을 기다리는 동안 커피 한 잔 마실 여유조차 있을지도 모르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은 마치 유리구슬처럼 공중에 떠서 그대로 멈춰버린 듯 보일 거예요. 평소엔 1초에 수십 번씩 날갯짓하는 잠자리조차도 그 날갯짓 도중에 그대로 멈춰 서버립니다. 주변 모든 것이 마치 연속된 정지 화면처럼 보이기 시작하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부드럽게 이어지던 움직임이 지금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마다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잘게 잘린 프레임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0.0001초 전기의 섬광이 지배하는 세계. 찰칵! 우리는 이제 다시 100분의 1 더 느린 세계로 들어섭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원래는 한순간에 눈이 부셔야 했던 번개의 섬광조차 지금은 하늘을 천천히 가르는 빛의 균열처럼 나타납니다. 전기가 흐르는 경로는 마치 구름 사이를 기어다니는 불의 틈처럼 천천히 퍼져나갑니다. 그야말로 숨이 멎을 만큼 압도적인 장면이죠. 백열전구도 스위치를 켠 즉시 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필라멘트 속을 열의 파동이 느릿느릿 퍼져나가며 탁한 금속이 점차 눈부신 빛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손뼉을 친 그 순간조차 아직 소리는 나지 않았고 손바닥의 피부가 막 진동을 시작했으며 공기가 아주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 세계는 무한히 매끄러운 시간 속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격렬하고 찰나 같았던 모든 현상들이 마치 현실 자체가 슬로우 모션 영화가 된 것처럼 부드럽고 천천히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과연 좋은 걸까요? 아니면 나쁜 걸까요? 뭐 결국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보통 감기라면 일주일, 독감이면 3주 정도 앓고 지나가곤 하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극도로 느린 시간 속에서는 단 3일이 무려 75년에 해당하고 독감을 이겨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평생을 병에 시달리며 고통 속에서 보내게 되는 셈이죠. 하지만 결혼식을 3일 동안 치르는 문화도 있잖아요. 평생을 축하와 즐거움 속에서 보내게 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 또다시 100배 더 시간을 늦춰볼까요? 1 마이크로초, 소리가 느려진 세계. 찰칵.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시간의 속도를 100분의 1로 줄입니다. 이제 우리 세계는 100만 분의 1초, 즉 마이크로초의 영역에 진입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침묵에 가까운 세계입니다. 공기 중에서 소리가 전파되는 속도는 초당 약 343m인데요. 하지만 마이크로초의 세계에서는 그 소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리가 고작 0.3mm에 불과하죠. 만약 손뼉을 쳤다면 그 충격파는 너무도 천천히 퍼져나가서 마치 물 위에 떠오른 희미한 잔물결처럼 보였을 겁니다. 보통은 순식간에 움직이는 전자회로의 신호조차 지금은 어딘가에 발이 걸린 듯 둔하게 보입니다. 전선을 따라 흐르는 전자의 펄스는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나아갑니다. 이 초슬로우 영화 속에서는 컴퓨터는 더 이상 빠른 기계가 아니며 그 동작 하나하나를 프레임 단위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몸의 신경을 따라 흐르는 전기 신호도 원래는 몇 밀리초면 도달하지만 이곳에서는 그 움직임이 눈에 보일 만큼 느려지죠. 손끝에서 출발한 신호가 뇌까지 천천히 시간을 들여 올라가는 모습을 눈으로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마이크로초의 세계는 우리가 평소에 순간이라고 느끼던 모든 것이 부드럽고 거의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만큼 현실적인 흐름으로 변하는 세계입니다. 자, 이제 더 느린 세계로 가볼까요? 단, 이 점점 느려지는 세계에서는 오히려 느려지는 속도를 더 빨리 해버리자고요. 이번에는 100배가 아니라 단번에 1000배 더 느린 세계로 뛰어들어 볼게요. 1나노초, 빛과 마이크로칩의 세계.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찰칵! 이제 우리의 세계는 10억분의 1초, 나노초의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다시 말해 10의 마이너스 9제곱초라는 단위죠. 이 세계에서는 빛조차도 더 이상 순간이 아닙니다. 빛이 나노초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고작 30cm에 불과하니까요. 전등을 켜더라도
빛이 방 전체를 밝히기까지 시간이 걸리며 마치 물이 바닥에 퍼져나가듯 천천히 공기 중을 흘러갑니다. 컴퓨터는 이 영역에서 그 속내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프로세서의 트랜지스터는 나노초 단위로 전환되며 그 전자신호가 복잡한 미로를 통과하는 작은 빛의 알갱이처럼 기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따라갈 수 있게 되죠. 전광석화의 연산 처리는 이제 어디 갔는지, 지금의 계산 속도는 배부른 건지 굶주린 건지 모를 배우들이 천천히 대사를 주고받는 연극처럼 느껴집니다. 나노초의 세계는 말 그대로 빛과 전자공학이 지배하는 왕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일상의 모든 움직임은 멈춰버리고 이제는 전류와 광자의 섬광만이 느릿하게 행진을 이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소리는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하죠. 나노초 동안 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거리는 겨우 1000분의 1mm에도 못 미치니까요. 아내가 자기야 설거지 했어? 라고 묻는 말도, 혹은 친구들이랑 낚시는 절대 안 돼 같은 외침도 아무리 빨라도 한 달 뒤에나 들릴 거예요. 그런 잔소리가 들리기 전에 얼른 도망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는 더 빠르게, 이번엔 무려 1000배나 더 시간을 늦춰보도록 하죠. 1피코초, 일렁이는 원자의 세계. 찰칵! 눈앞에 펼쳐진 건 1조분의 1초, 피코초의 세계입니다. 다시 말해 10의 -12제곱초라는 단위죠. 이 세계에서는 원자들이 마치 생명을 부여받은 것처럼 진동하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컵 속의 얼음, 열쇠의 금속, 돌판처럼 우리가 단단하고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 생각했던 물질들이 갑자기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정 속 원자들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그 미세한 떨림이 마침내 우리 눈에까지 보이게 됩니다. 고체는 더 이상 고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맥박치는 직물처럼 변해갑니다. 이 시간 스케일에서 활약하는 것이 바로 초단 펄스 레이저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분자 속 원자들이 어떻게 진동하는지를 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 그것은 빛과 물질이 함께 추는 거대한 무용극처럼 보이죠. 1조분의 1초라는 리듬에 맞춰 입자 하나하나가 저마다의 음을 연주하는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됩니다. 이 세계에서는 소리는 완전히 자취를 감춥니다. 단 1m 떨어진 곳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귀에 도달하는 데조차 거의 100년이 걸릴 테니까요. 심지어 빛조차도 그 빠르기를 잃어버립니다. 1m를 이동하는데 무려 1시간이 소요되니까요. 외부 세계와의 통신은 사실상 완전히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19세기엔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가족의 편지를 몇 달 동안 기다리는 일이 흔했죠. 하지만 피코초의 세계에선 그런 느린 통신조차 즉시라고 느껴질 정도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유럽까지 대서양을 건너는 광섬유 통신조차 이곳에선 도달하는 데 약 1000년이나 걸릴 테니까요. 그 정도 시간이면 공룡도 멸종하고도 남을 겁니다. 피코초의 세계에서 주인공이 되는 건 바로 그동안 숨겨져 있던 물질의 숨결을 드러내는 원자들입니다. 1펜토초, 화학이 춤추는 세계. 찰칵! 그리고 우리의 시간 스케일은 다시 한번 100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그 단위는 1000조분의 1초, 바로 펜토초인데요. 다시 말해 10의 -15제곱초라는 시간이죠. 이 세계에서는 분자들이 숨겨온 비밀스러운 삶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화학 결합이 만들어지고 또 사라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현상처럼 여겼던 양초의 연소, 에너지의 방출, 반응의 불꽃은 사실 수백만 단계로 이루어진 정교한 미세한 과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분자들이 옆 분자에게 손을 내밀고 연결되었다가 떨어지며 새로운 무늬를 그려나가는 거죠. 우리가 보기엔 그저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양초도 이 세계에서는 분자 재구성이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거대한 무대가 됩니다. 산소 분자가 조용히 탄소 분자에게 다가가고 오래된 결합이 서서히 풀리며 새로운 결합이 천천히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불꽃은 아름답고 복잡한 장식 무늬로 변모하며 펜토초마다 그 형태를 계속해서 바꿔나갑니다. 이런 시간 영역에 도전한 것이 바로 펜토초 레이저 기술이며 아흐메드 즈웨일 박사는 이 업적으로 1999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죠.
이 기술 덕분에 화학 반응은 단순히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진행 중인 과정으로 처음 시각화되었고, 이제 우리는 움직이는 모습 속에서 살아있는 화학 자체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 아토초, 전자의 세계. 찰칵, 우리는 다시 한번 시간의 스케일을 1000분의 1로 줄였습니다. 이제 그 단위는 100경분의 1초, 바로 아토초인데요. 다시 말해 10의 마이너스 18제곱초라는 극한의 시간 단위죠. 이 스케일에 들어서면 우리가 알고 있던 화학은 무대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대신 주인공 자리에 오르는 건 바로 전자들인데요. 평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찰나에 움직인다고만 여겨졌던 전자들이 이곳에서는 그 움직임을 천천히 드러내기 시작하죠. 전자는 더 이상 순간적으로 튀는 존재가 아니라 원자 안에서 천천히 궤도를 옮겨다니며 빛의 섬광에 반응해 핵 쪽으로 혹은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아토초 동안 빛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인간의 머리카락 굵기의 100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미세한 거리입니다. 한때 번개처럼 빠르다고 여겨졌던 모든 것이 이제는 불꽃이 느릿하게 행진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21세기 초 과학자들은 아토초 단위의 자외선 펄스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섬광들은 전자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한 스트로보스코프, 즉 초고속 조명장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2023년 아토초 물리학 발전에 기여한 앙느 류이에, 페렌츠 크라우스, 피에르 아고스티니 이 3명의 과학자에게 노벨 물리학상이 수여되었습니다. 이들의 발견 덕분에 인류는 처음으로 전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게 되었죠. 아토초의 세계는 우주 속에서 전자들의 왕국이라 불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전기가 태어나고 화학이 형성되며 지금껏 보이지 않던 입자들이 물질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무대의 주인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1제토초, 광자의 세계. 찰칵.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시간의 스케일을 1000분의 1로 줄였습니다. 이제 그 단위는 10회분의 1초, 제토초입니다. 다시 말해 10의 마이너스 21제곱초라는 시간이죠. 이 세계에서는 그 빛조차도 거의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 2020년 과학자들은 마침내 광자가 수소 분자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시간은 약 247제토초로 인류가 지금까지 측정한 시간 중 가장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광자가 천천히 분자 속으로 들어가 전자의 구름과 부딪히고 원자 사이의 틈을 비집고 지나가며 우리의 새로운 시간 감각으로 표현하자면 꽤 오랜 시간을 들여서 마침내 반대편으로 빠져나오는 모습을요. 한때는 찰나의 사건으로 여겨졌던 일이 이제는 하나의 긴 여정처럼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제토초의 세계는 빛의 세부를 들여다보는 세계입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한 빗줄기가 아니라 그 빛이 물질 속 깊숙이 들어갈 때마다 남기는 아주 작은 충격 하나하나까지 눈앞에 보이게 되죠. 이 스케일에서는 평소엔 하나의 섬광으로만 보였던 빛이 무한 프레임 속에서 촬영된 영상처럼 셀 수 없이 미세한 단계들로 분해되어 드러나는 거예요. 플랑크 시간, 우주의 끝.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한꺼번에 시간을 극한까지 느리게 줄여볼게요. 찰칵, 우리는 마침내 플랑크 시간의 세계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10의 마이너스 43제곱초라는 상상조차 힘들 만큼 짧은 시간인데요. 현대 물리학이 인정한 시간의 최소 단위, 그게 바로 플랑크 시간입니다. 이보다 더 짧은 시간으로 들어가면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를 잃게 되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플랑크 시간 동안 빛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플랑크 길이, 즉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5제곱미터 정도입니다. 이 시간의 간격은 플랑크 시간의 양자라고도 불립니다. 이 영역에 들어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됩니다. 양자 역학도, 상대성 이론도 이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빅뱅 직후 우주가 바로 이 극한의 시간 스케일 속에 존재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순간에는 시간과 공간이 아직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앞도 뒤도 존재하지 않는 원초적 요동이 지배하는 카오스가 있었을 뿐이죠. 여기서 플랑크 길이와 그것에 대응하는 플랑크 시간이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양자 역학에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있는데요. 입자의 위치를 더 정밀하게 측정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운동량이나 에너지는 더욱 불확실해진다는 원리죠. 만약 플랑크 길이보다 짧은 거리를 측정하려고 하면 불확정성 때문에 에너지가 극도로 집중되고 그 영역엔 블랙홀이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블랙홀 내부에서는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이 스케일에선 측정하려는 길이보다 그 길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작은 스케일은 물리적으로 의미를 갖지 않으며 우주에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죠. 플랑크 시간의 세계는 우리가 가진 지식이 도달할 수 있는 궁극의 끝자락입니다. 그 너머에는 아직 과학으로는 풀지 못한 영역, 양자 중력 이론, 미지의 차원, 혹은 완전히 다른 형태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과 공간이 서로 얽히고 뒤섞여 전혀 다른 현실이 태어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 상상조차 닿지 않는 저편이죠. 우리는 가장 익숙한 1초에서 출발해 번개가 멈추고 분자가 풀리고 전자가 보이게 되는 세계까지 한 걸음씩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행의 끝에서 도달한 곳은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너지는 플랑크 시간이라는 궁극의 경계였습니다. 그 너머는 더 이상 우리가 사는 이 우주의 영역이 아니며 오직 미래의 물리학만이 발을 디딜 수 있는 미지의 세계일 것입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